안녕하세요. 연세바른병원 정형외과 원장 박상원입니다. 제가 촬영했던 영상 중에 좋아요와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편이 무릎 주사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이 수술 전에 시행하는 여러 가지 치료 중 주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무릎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사편에서는 연골 주사, DNA 주사, 프롤로 주사 등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무릎 주사에서 우선적으로 연골 주사, 그 중에 시노비안이라는 주사를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후 DNA 주사로 알려진 아티풀이라는 주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의 경우 항상 감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사의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며 또한 이렇게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프리필드 시린지 타입의 주사를 선호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앞서 말한 연골 주사나 DNA 주사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호전이 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감을 느끼면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MRI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 환자분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수술에는 간단한 내시경 치료부터 인공관절까지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환자들 사정에 따라 수술적 치료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환자들의 개인 사정,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나 현재 하고 있는 생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수술 후 재활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수술적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에게 그냥 지내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이처럼 앞서 말한 주사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보통 약을 들이며 지켜보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주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1, 2년 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주사입니다. LG화학에서 나온 카티졸이라고 하는 주사인데요. 이는 관절각 내에 하는 콜라겐 주사 치료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흔히 연골의 성분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콜라겐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카티졸 주사의 경우 연골 복원 재료로 수술 시 사용하는 콜라겐과는 다른 종류의 무릎 관절에 사용하는 주사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주사들이 있었지만 보험이 되지 않았고 비급여로 상당히 환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주사 직후 통증으로 인해 사용이 꺼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티졸이라는 주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콜라겐 사용 보충 재료를 이용한 주사를 최근 들어 종종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 주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연골 주사와 뭐가 달라요? 혹은 DNA 주사와 뭐가 다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실제 무릎 관절에 주사 치료할 때 선호하는 주사가 한 번 주사로 끝내는 시노비안, 그리고 이후 좀 더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DNA 주사인 아티풀, 그래도 안 되면 사용하는 콜라겐 사용 보충 재료인 카티졸입니다. 시노비안과 같은 연골 주사는 무릎 관절에 기름칠을 한다. 이로 인해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준다. 시노비안은 3번에서 5번 놓는 연골 주사와 다르게 달리 딱 한 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티풀 같은 DNA 주사는 연골 손상 표면에 달라붙어 세포 및 조직 재생을 해준다. 이로 인해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준다. 5번까지 주사가 보험이 되지만 저는 5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2번 정도 하고 지켜보게 됩니다. 카티졸과 같은 경우 결손 또는 손상된 연골 조직에 외인성 콜라겐을 보충해준다. 이로 인해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주사들은 결국엔 무릎 관절 안에서 허벅지뼈의 연골과 종아리뼈 쪽의 연골의 마찰을 서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줄여주면서 관절 내 연골의 손상 및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사실 저는 주사뿐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 시 사용하는 임플란트도 환자분들께 제품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주사의 제품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비슷한 성분, 제형을 앞세워 수많은 주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환자분들 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주사의 이름뿐 아니라 성분과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조회사는 어디인지까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릎 주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사는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수술 전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수술 후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주사가 완벽한 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적 치료를 하기 어렵다면 수술할 수 있는 시기까지 좀 더 덜 불편하게, 덜 아프게, 덜 망가지게 하는 치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막연하게 주사를 계속 맞지는 마세요. 이 주사는 5번 맞아야 좋아집니다. 10번 맞아야 좋아집니다. 라고 할 때 맞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면 모를까? 9번 맞을 때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한 번 더 맞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주사들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도 가능하고 주사도 가능한 병원에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티졸이 의료보험 적용이 된 것은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수술에 앞선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장수라는 축복에 따라온 친구 혹은 내 인생이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즐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기대하고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주사인 PRP인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현재는 무릎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그런 날이 오면 한번 주사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